안녕하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마스터 소피입니다. 누구나 가족에 대한 기대, 가족에게 바라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TV나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부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드라마에서 보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가족에 대한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때가 있을 거고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 우리 부모가 사이가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어린 시절에 한두 번씩은 했을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가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불만을 가진 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또 가족의 모습입니다. 본래 이렇게 단순해야 할 가족의 모습이 균형이 깨지면 그걸 다시 본래의 단순함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도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수도 있죠. 부모에게 받는 숨막히는 경험, 제발 더 이상 잔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를 좀 구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좀 나를 좀 자유롭게 놔두면 좋겠어. 라는 바람. 남편과 전처럼 웃으면서 대화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내가 예전처럼 나를 이해하고 나를 좀 자유롭게 놔주면 좋겠어. 라는 바라는 마음들. 다양한 가족은 참 다양합니다. 가족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함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거나 아니면 생각을 달리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가족과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 것인가? 나다운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보려는 생각의 전환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가족의 모습, 시점을 달리해서 나를 중심축에 두고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가족 관계가 될지도 모르죠. 그렇더라도 나를 중심에 두고 가족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가족의 문제를 친한 친구와 터놓고 얘기를 해도 그때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돌아서면 왠지 마음이 여전히 개운하지 않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마음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은 더 괴로워지는 경험들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가족은 잠재의식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잠재의식의 레벨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또다시 여전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가장 상처를 주는 관계가 가족이라고 할 만큼 참 이 가족은 단순하지만 그만큼 상처도 주고 힘들게 하는 관계죠. 가족의 문제를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만을 보고 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이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나를 나답게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무거운 생각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워크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워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 내가 기대하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나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깊은 가족에 대한 심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노트와 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꼭 시간을 내서 노트와 펜으로 적어 보시는데요. 이 글로 쓴다는 건 나의 내면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꺼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통해서 좀 떨어져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그 안에서 허우적대며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글로 꺼내 쓰는 작업을 통해서 동떨어져서 감정과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이 작업을 다 마치면 나답게 살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가족이란 정말 내면의 깊은 곳에서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일상의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런 글로 적어보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 또 가족이라면 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 또 가족이라면 서로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다 알아야 된다. 또 가족은 힘들 때 함께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행복한 가족이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쭉 나열해 보시죠. 자, 이 작업을 다 하신 분은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가족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느낌이죠. 지금 가족하면 떠오르는 느낌.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은 대화가 없어. 각자 따로 놀아.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큰 차이를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생각 전혀 어떤 갭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나 내가 지금 느끼는 우리 가족의 모습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큰 차이를 느낄 수도 있지만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이어가 볼 건데요. 이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바라는 그 모습, 그리고 이 현실의 이 가족, 뭐가 부족한지를 한번 적어보시죠. 이거는 질문을 좀 달리하면 어떤 게 해결되면 내가 바라는 모습의 가족이 될지, 그죠? 어떤 부분이 더 채워지면 이상적인 가족이 될지, 이것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죠. 자, 이 작업이 끝나면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작업을 또 이어가 볼 건데요. 그렇다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 이 질문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서 적어보는데, 내가 무엇을 좀 더 해볼까? 내가 어떻게 더 변화해 볼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변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시는데, 이때 나는 내가 변할 게 더 이상 없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자, 다섯 번째 끝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 분은 그렇다면 가족이 바뀌기를 바라는가? 가족이 어떻게 변화해 주기를 원하는가를 적어 보시는 거죠. Yes or no, 우리 가족이 바뀌기를 바래. 그렇다면 yes, 아니면 no. 자, 이 작업을 다 마쳤다면 한번 쭉 보시죠. 본인이 적은 거를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 그런 다음에는 기분 좋게 그 종이는 찢어버리세요. 그냥 찢어버립니다. 사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나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가족과의 관계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 네 번째 가족, 네 번째 그 질문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볼 것인가, 또 어떤 변화를 해볼 것인가 라고 혹시 쓰신 분들, 내면에서는 가족의 기대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노력이
내가 그냥 좋아서 행복해서 하는 거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과 상관없이 상대의 기대에 맞추려고 내가 애쓰고 또 변화하려고 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명의 그 효도라고 하죠. 뭐 효도, 부모님께 효도. 또 우리 잠재의 시간에 깊이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효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게 효도일까요? 이 효도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이 효도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는 아닌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끝으로 5번째 질문에 상대가 바뀌기를 바란다. 혹시 상대가 바뀌기를 바란다라고 쓰신 분, 사실 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렵죠. 문제죠. 그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아무 상관없이 나의 문제로 둘 수 있다면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힘들고 괴롭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굉장히 힘들다, 괴로워진다. 이거는 서로 파동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 가족은 이래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맞추고 있고 나를 희생하고 있다라면 굳이 나의 인생을 나의 인생인데 부모님의 인생에 맞춰서 거기에 걷고 있거나 형제의 문제, 그걸 자녀의 문제를 나의 문제와 동일시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거나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내가 애쓰고 있다면 지금의 가족의 환경이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좀 떨어져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와 떨어지고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 불효가 아닐까, 배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우리 가족이라는 가치관을 만드는 어떤 것들이죠. 그게 나를 무겁게 하고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떠나보고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가족을 핑계를 대고 변화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가족이 변화해 줄 거야, 변할 거야 라는 걸 기다리면서 나답게 사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 행복을 미루고 있다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보는 것도 좋습니다. 떨어지는 것, 또 버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히려 사랑에 떨어져서 사랑의 에너지로 서로 감사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더 좋죠.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에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이기주의다,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그런 것들이 무겁게 만드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가족이 바라는 것 아닐까요? 내가 나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과 마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분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못 보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조금 떨어져서 이것은 그 과제 분리라고도 하는데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모의 문제인지, 또 자녀의 문제인지, 형제의 문제인지, 아내의 문제인지, 남편의 문제인지, 이 문제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오직 나 자신의 문제인지, 나와 상관없는 문제인지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두는 것. 가족은 비밀이 없어야 된다,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버리는 게 좋습니다.
꼭 가족이어야 할 필요도 없죠. 생각을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사실 가족 간에 비밀이 없어야 돼, 다 알아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다 알지 못해도 몰라도 상대를 믿고 신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기분이 좋고 감사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거리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을 나답게 적극적으로 즐겁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가족 간에 응원하게 되고 더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사실 너무 가까우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그렇죠. 아무리 내면이 훌륭하고 수행이 된 사람들이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이 퍼스널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떤 개인적인 거리, 꼭 확보돼야 될 개인적인 이 거리가 필요하죠. 가족 관계에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새로워진 지구 생활을 하시는데 또 풍요로운 인생의 힌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